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송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시청자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제 알고리즘 보면 한 95%가 성인입니다. 예.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왔고요. 예. 그냥 뭐 이제 갓 20살 넘긴 서민이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고 아무리 못해도 20대 중반 넘어갔을 그 이상 나이가 되는 성인입니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의 간섭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결정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성인인데 다 성인인데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그 판단도 못하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저지른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결정도 못할 뿐더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사례가 좀 많습니다. 뭐 겁나겠죠. 갑자기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좋으면. 그래도 감당해야 돼. 저도 감당했는데 어떠세요? 어렵지만 감당해야 돼요. 만약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 뭐 Z세대 친구들 중에 대학생 때 이제 돈 많이 벌려고 이제 비트코인에 비투했다가 스스로 결정한 건데 그런 거야. 내가 또 웃긴 게 뭐냐. 스스로 결정을 했으면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이야. 요즘에. 좀 비겁한 거죠. 남자로서. 겁나도 해야지 안 그래? 근데 겁나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래. 그럼 성인 아니에요. 그거는. 무늬만 성인이고 애입니다. 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다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뭐 대학을 결정한다거나 졸업해서 취업을 결정한다거나 어디 살지 결정한다거나 뭐 누구랑 사귈지 결정한다거나 많잖아요. 여러분 결정의 순간은. 그럴 때 남의 의견에 휘둘리면 안 돼요.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할 때도 남의 의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조언은 구하되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한 사람도 보면 자기가 원한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가지고 친구가 하니까 같이 끌어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남이 뭐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건지 그걸 파악을 하고 내가 아니라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꾸 주변 사람들이 뭐 한다. 이런 것들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들리는 사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하기 전에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친구들이 메타인지를 했으면 B2를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B2 같은 건 안 했겠죠.
내 밥그릇을 알고 내가 만약에 그걸 잘 안 됐을 경우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이 삶의 무게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으면 그런 결정을 안 했겠죠. 예측을 못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성인이 아니야. 예측할 수 있어, 여러분. 투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 투자라는 것들이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성공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을 하면 누군가를 손해를 끼쳐야 되는 게 투자 아니에요? 반대로 누군가 이득을 보면 내가 손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투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20대 친구들 보면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하지, 이걸 만약에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처가 전혀 없어요. 나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인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 대처 방안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20대 친구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뭘 해도 좋아. 좋은데 안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 같은 건 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손해볼 수 있잖아요. 다 날려먹을 수 있잖아요. 다 날려먹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냥 질러요. 뒤가 없어, 이게 문제가. 이 고삐풀린 망아지 같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성인 같지도 않은 성인들 좀 많이 있어. 소위 말하는 이제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 나도 인생은 적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겁대가리 없이 살면 골로 갑니다, 요즘 세상은.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야. 특히 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이 없으면 그냥 나뒹구는 거예요. 어찌어찌 살면 되겠지. 그 이제 그게 공식 안 통해. 어찌어찌 살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끼니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결과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도 나한테 맞는 걸 찾았을 경우에, 내가 적성이 맞고 내 재능이 맞는 부분에 노력을 부었을 경우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거고, 운도 맞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각자 노력하는 게 다 내가 재능이 있고 노력하면 다 결과가 나오고 다 그런 겁니까? 아닌 것도 많거든요.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노력을 해서 잘 된 경우는 있지만 노력을 배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이 통수를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 대신 많이 합니다. 나 그 말 제일 싫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뭐 공부 관련 책 같은 거 보면 뭐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좋은 직업 얻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성공한 사례에 다수의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소오세 해가지고 나이 다쳐가지고 아직도 뭐 하는지 헤매고 있고 커리어 다 꼬이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래. 성공만 보고 실패한 절대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네, 받아줍니다, 선인이. 그래서 내가 안 됐을 경우에 대처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성인이야, 성인. 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서민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을까?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서민들은 실패하면 골로 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도 부모님 뭐 사업 물려받는다거나 건물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유학 간다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있지.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노력을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욕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무슨 욕이야. 내가 비속어를 썼습니까? 아니면 뭐
논란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표준어 썼잖아요. 지금 100% 맞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나라가 더 심해. 서민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빠지면 너무 리스크 커요. 돈 많은 사람이 1억 지는 거하고 서민이 1억 지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서민이 1억 지면 청춘 포기해야 돼. 뭐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돼요. 갚으려면. 지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실패했을 경우는 리스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확 질렀다가 극복이 안 되니까 아무나 시켜가지고 나라에서 구제시켜달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게 성인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나이 법적으로 이제 성인 되고 나서 행동이야. 행동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한 거는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 성인이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뭔가 했으면 책임져야 돼. 여러분 채팅을 쳤잖아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점점 가면 사람들이 뭔가 마음대로 막 저지르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근데 책임 안 진다고 내가 책임 안 진다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 못 가잖아.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했을 경우에 책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에 뭐 채팅 같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인스타 같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대신에 이걸 누군가 봤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책임지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인이 하는 것들은 다 책임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웃긴 게 표현의 자유만 생각하고 표현의 책임 생각하지 않더라고. 자유와 책임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상. 어떻게 된 게 자유만 생각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지 않더라, 이게. 맞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돼, 안 됐을 경우. 이런 얘기하면, 붕어 형, 어떻게 맨날 최악의 수를 대비합니까? 대비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무조건 붙는다? 안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확률적으로 붙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붙는 사람이 많아요. 안 붙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단순 경쟁률 20대 1만 하더라도 5%만 붙고 95%는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한 7, 80%는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험 기간을 계속 갔다 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꽤 많아, 이 바닥에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고시낭이나 부르잖아. 또는 장수생. 응? 아니,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됐다고 뭐, 할 게 없는 게 아니잖아. 물론 시간적으로 손해는 맞아. 그거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뭐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내가 직업을 까실 것인가? 뭐 학교를 다시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공부를 한다? 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말고는 답이 없다? 아니, 공무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무원 콩깍지 많이 벗겨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되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 했다고 그래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 물론, 백스텝보다 나은데, 공무원 월급 받는 거, 뭐, 일하는 거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좀, 대우도 부당하고,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공무원 안 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뭐 배쇄진을 친다고 하는 배쇄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서민이잖아요. 서민이고 성인이지 않습니까? 서민이자 성인. 물론 제 방송에서 이제 그 보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은 분들 계세요. 뭐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 계신데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서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서민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성인이자 서민을 살아보니까 서민들은 그냥 몇 천만 원 손해봐도 인생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서밋으로 자빠지면 안 돼요. 뒷걸음 치면 안 돼.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실패를 좀 덜 겪어야 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분석도 해야 돼요. 실패했을 경우에 뭐 할 건지도 대처를 해야 돼.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성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실패하거나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 책임 못 지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 내가 책임질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 안 하면 됩니다. 투자 같은 것도 빚 져가지고 내가 이걸 못 갚는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걸 하고 나서 빚 져가지고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모릅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남의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메타인지 하셔가지고 내가 이게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건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